좀 더 달래요. 더 주면서 이 사람은 나를 언제 봤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삶삶이 윤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설미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보고 느끼면서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미가 매일 겪으면서 매일 놀라는 첫 번째는요, 바로 택배입니다. 네, 설미가 운전을 하고 많이 바쁠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입국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어떤 택배기사 아저씨가 아파트 밑에다가 차를 채워놓고 뒷문을 딱 놓으니까 뭐 어떤 물건인지는 몰라도 그 차가 한가득 실어있는데, 이 겁없는 아저씨가 문을 척 연 다음에 택배 짐을 이따만큼 산처럼 앞에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이제 배달을 하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을 안 닫고 문을 걸지도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나. 아니 20층까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그 시간이면 북한에서는요, 그 안에 들어간 차의 물건 다 없어져요. 진짜 실하다니까요. 저는 자전거 딱 세워놓고 5분 만에 약국에 가서 말 몇 마디 하고 딱 돌아섰는데 자전거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경험 안 해본 북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택배가 띵동 문을 열고 나가면요, 택배기사 아저씨는 없어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앞에다 넣고 가더라고요. 보면 우리 집만 택배가 있는 게 아니야. 앞에 집, 옆집 다 택배가 그대로 있는데 쑥 집어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쌀포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거 집어도 누구도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 층에는 CCTV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거는 살면서 꾸준히 느끼지만 이 택배 물건을 안 집어가는 것. 한 번은 제가 지방에 갔다가 한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집 앞에 문을 열 수 없게 생긴 거예요. 보니까 택배를 문 앞에다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택배가 한 개도 빠짐없이 일주일 전에 것도 누구도 다치지 않고 집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매일매일 놀라는. 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십니까? 두 번째로 설미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가장 놀라운 일, 바로 머리 하얀 할머니들이 운전하는 모습. 지금도 볼 때마다 놀라요. 볼 때마다. 젊은 여자들이 운전하는 건 뭐 저도 운전을 하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머리 하얀 어르신들께서 그것도 있잖아요. 주차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 제가 되게 존경스러워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머리를 펌도 안 하셨어. 멋쟁이 할머니세요. 근데 이 할머니는 매직 머리, 하얀 머리인데 되게 예쁘게 이렇게 단발머리를 타시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저는 후방 카메라로 이제 보면서 후진 주차를 버릇을 해놔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주차를 못해요. 첫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가지고. 근데 이 할머니께서는 사이드 미러를 딱 보시고 한 손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0대 정도 나이가 그렇게 되신 분인데 쑥 돌려가지고 주차를 아주 바로 딱 이렇게 하시고 올라오는데 너무 멋있고요. 길 가다가 보면 어르신들께서 전화도 하시면서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어디다가 막 말하시면서 한 손으로 막.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 때는 왜 그렇게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운전을 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되고, 특히 할머니가 운전한다는 거는 그림도 안 그려져요. 할머니들이 무슨 운전이야. 할머니들은 집에서 챙겨주는 밥이나 드시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할머니들은. 그런데 세상에 헬스장 가보세요. 할머니들이 아주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댄스 춤추고, 거기 들어가면 60대 할머니들이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심부름 60대 할머니들이 하시더라고요. 북한은 60대만 되면 완전 고령화된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 앞에 산까지 차례 저렇게 딱 맞춰야 되는 그런 할머니들인데, 여기 할머니들은 한 손으로 막 운전하지. 거기다 선글라스 다 쓰시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모르겠고, 나도 이제 저 나이 돼도 머리 매직하고 저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겠구나, 나도 꽤 봐줄만 하겠구나, 그 나이 때도. 네, 그분들을 보면서 늙어가는 나이가 익어가는구나, 멋있다라는 거를 할머니들께서 운전하시는 거 보면 그때가 제일 멋있고, 정말 북한이라면 가능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에 너무너무 볼 때마다 놀랍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설미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도 하면서 놀라는 일. 맛집 찾아 삼천리. 아니, 맛있는 거 먹겠다고 하루 종일 운전 막 서너 시간씩 해서 가서 드시고 오시고 왕복하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주말에. 설미도 막 3-4시간씩은 아직까지 운전해서 가본 적이 없는데, 설미는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굴비예요. 굴비. 여러분, 근침 도시죠. 녹차물에다가 밥 딱 말아갖고 굴비 딱 얼려가지고 딱
씹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똥차죠. 그래가지고 우리 일산에 굴비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한 2달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가면 여기가 맺혀 있어요. 그거 먹고 싶어갖고. 그래서 꼭 밥 2그릇을 시켜. 무조건 거기만 가면. 원래 설면 위가 작아서 한 공기를 밥 다 못 먹어요. 밥을 이렇게 조금 먹는데 굴비집만 가면 그냥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굴비를 너무 좋아해갖고 가서 먹으니까 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서 먹으려고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요리를 했더니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딱 그 집에 가야만 나는 그 맛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하면 제가 가는데 우리 집에서 왕복으로 그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약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리고 밥까지 먹고 하면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커피까지 마시다면 3시간. 그래서 꼭 주말 내가 일이 없을 때 한 반나절을 소비해야 되더라고요. 밥을 한번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맛집 가는 게 와 그때는 그냥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배 터질 것처럼 먹고 오는데 이 갔다 오면서도 저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입이 뭐요 이게 고급이 돼도 단디 되지. 굴비가 워낙 비싼 생선인데다가 아니 이거를 집에서 좀 싸게 좀 사서 이렇게 해 먹어도 될 텐데 그 집 그 주방장님이 해주시는 딱 그 맛을 먹고 싶어서 내가 운전을 해서 기름값을 날리면서 시간까지 투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출세했네 출세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굴비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 와서 굴비의 맛을 들여가지고 몇 시간씩 달려서 막 2달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귀족이 돼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사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토박이 분들께서는 아주 주말쯤 되면 친구들끼리 야 어느 집에 칼국수가 맛있단다 별치 않아요. 사실 가보면 그래 괜찮네 맛없진 않아요. 처음 맛보는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아니 막 2시간씩 줄 서서 먹는 거는 못하겠어요. 저도 2-3시간씩 줄 서서 그기 먹겠다고 몇 시간 차 운전해서 와서 먹고 이런 거 보면 야 이건 정말 도저히 안 믿긴다. 이거 아마 북한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야 뭔 소리니? 야 칼국수 먹겠다고 누가 2시간 운전하니? 이렇게 생각할걸요? 믿기지 않는 거죠. 북한에서는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모든 게 다 맛있으니까 맛집 찾아갈 일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늘 맛있는 거죠. 항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 한 끼 아침 7시, 12시, 저녁 7시 이거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시간처럼 딱 그 시간에는 밥을 먹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기다려주고 맛있어요. 무디 2-3시간씩 운전까지 해가면서 차도 없지만 저도 저번에 어디 놀러가서 밥 먹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를 놀러 갔다가 밥 먹고 이제 애랑 같이 오면서 이제 북한에서 이 맛집 찾아오라고 하면 기본 왕복 일주일에 하나 먹으러 소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북한 땅을 내가 뜬 지가 6년밖에 안 됐는데 6년이라는 시간 안에 설미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네요. 정말 6년 전의 인생과 6년 이후에 저희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도 몰랐고 바뀌었는데도 보면서 자기가 행하면서도 놀라운 일 3번째가 바로 맛집 찾아 삼천리였습니다. 네, 4번째. 설미가 매일매일 이용하다시피 친근한, 설미랑 가장 친한, 많이 만나는 이 친구. 네, 휴게소 화장실입니다. 사람이 볼일 보러 갈 때는 뭐부터 쥐어야 됩니까? 휴지부터 쥐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북한에선 좀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볼일 가러 갈 때는 무조건 화장실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볼일을 볼 때는 꼭 휴지를 손에 들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원리예요. 인간이 배워야 되는. 대한민국 화장실 처음에 휴게소 화장실 들어갈 때 저는 항상 미니 물티슈 작은 거를 손에 꼭 쥐고 화장실에 뛰어 들어갑니다. 왜? 없을 수도 있잖아요, 휴지가. 들어가면요. 없을 때가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혹시 없는 때가 있는데 없으면 그 칸에 비었는데 미처 채우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면 다음 칸에 넘어가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면 그 휴지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됐나요? 화장실 밑으로 이렇게 딱 요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저기요 거기 혹시 휴지 있어요? 저도 해보긴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한 게 아니고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뭐가 뚝뚝 두드리더니 저기요 죄송한데 여기 화장지 없네요. 화장지 있으면 좀 주실래요? 요 밑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것도 아니고 그래 감아서 드렸거든요. 좀 더 달래요. 더 주면서 이 사람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리고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아니 이 무슨 애미 나이가 화장실 들어올 때 휴지를 체크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옆에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민망하게 종이 달라고 그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와서 6년을 살면서 설미가 화장실 특히 휴게소 화장실은 급하면 차 세우고 무조건 직진해서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문을 열고 그때 보니까 언젠가 이제 내 화장실 휴지가 없다는 걸 눈치챘고 어떡하지? 근데 옆에 사람이 안 들어오네? 좀 있으니까
있으니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문 두드렸죠. 거기 혹시 화장지 있어요? 네. 엄청 친절해요. 네. 남성분들도 그렇게 친절하게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되게 친절합니다. 그래 갖고 그 밑으로 소통이 됩니다. 네. 나와서 누가 나한테 화장지 준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 흐르는 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누, 손세척제, 거품으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물도 항상 온도를 맞춰서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찬물에 이렇게 싹 씻어내리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화장실 진짜 최고다. 특히 휴게소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왜 화장실 냄새가 안 나고 화장실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화장실 문 열면 기분 상쾌한 건 저만 그런가요? 휴게소 화장실 특히 문 열면 기분 상쾌합니다. 미안합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내가 이 휴지 한 조각 한 조각을 쓰면서 휴게소 들어올 때 돈 한 푼도 안 내고 거기서 화장실을 보고 나가잖아요. 이 휴지 값은 과연 누가 내는 걸까? 그래서 많이 쓰기도 너무 못해요. 많이 못 쓰겠어요. 많이 왜 써요? 많이 필요 없는데 어차피 휴지 많이 써도 손을 씻고 휴지 조금씩 써도 손을 씻는데 손도 씻는데 굳이 휴지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놀라는 게 저 휴지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항상 거기에 휴지가 있고 항상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을 걸었다는 또 유럽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휴게소를 딱 들어와 보시면 그렇게 놀라신다고 합니다. 와 진짜 휴게소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최고다. 유럽에서 온 분들도 놀라시는데 한국과 반세기가 떨어졌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저 북한 땅에서 온 설미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대한민국 휴게소 화장실의 휴지 여러분 아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좀 더 아껴서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설미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가장 놀랍고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거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사채 찾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도 4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는데 입국하자마자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설미가 태어난 곳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저는 살다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 집에서 눈을 뜨면 집 안에서 수평선에 해가 지고 뜨는 거를 다 보는 설미라서 태풍 다 보고 별거를 다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1년에 몇백 명씩 특히 7월 말일부터 8월 중순까지 이때 가장 많은 태풍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사람이 안 죽었다라는 거는 사전에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바다에서 고기잡이 배. 여러분 아시죠? 8마력짜리 통통통통통통 거리는 배가 나가서 국내에서는 오징어 잡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중국에다가 뭐 임대로 바다를 다 내주다 보니까 중국 기계 어선들을 들여와가지고 바닥에 그물을 치고 빡빡 끌어가다 보니까 북한의 영해에서는 너무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8마력짜리 작은 배 4명 정도가 탈 수가 있는 나무배를 타고 나가서 동해상 막 그런 데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가 잡혀서 돌아오고 일본 쪽으로 가고 이러는 게 고기가 없다 보니까 점점 북한 해역을 넘어서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죠. 고기를 막 잡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해상경보가 막 한 달 전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한 3, 4일 전에 해상경보가 뜹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한국 라디오를 들어요. 왜? 북한 거는 못 믿어요. 한국 라디오에서 이제 3, 4일 후에 태풍 예보니까 어선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배가 느려 터지다 보니까 들어오다가 파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못 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때는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북한은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찾을 생각도 없고요. 태풍 만나서 사람 죽었다고 구조대가 가거나 헬기 뜨는 일은 절대 네버 없어요. 그런 일은. 김정은이 빠졌다면 뜨겠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김정은의 노예들인 북한 인민들이 빠지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태풍 때 나갔다가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바닷가 기슭에다가 제상을 펼쳐놓고 사진을 넣고 죄를 지냅니다. 남편 시신 바닷가에서 빠져 죽은 사람 시신을 땅에 묻은 사람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놀랐던 게 지금 그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깊어서 그냥 출렁이는 게 하고 물살이 엄청 센데 거기서 사체를 찾아내고 있고 작년까지도 사체를 찾아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있은 지 딱 6년 차가 되는데 지금도 꾸준히 그 실종자 5분을 찾겠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에 사람이 나라를 잘 만나야 죽어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북한 땅에서 백군들이 바다에 나가서 이제 시체가 뜨는 거를 발견하면 고기를 못 잡아도 그 시체를 꼭 수습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수습을 해서 들어오면 해양경비대에서 그 시체를 받아다가 산에다 파묻어주면 아유 복 받았네.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몰라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의 뼈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찾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자그마한 뼈 하나를 해도 사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끝까지 찾아서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이거 놓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웬 말이냐. 이건 북한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막 까고 이러는데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뭐 세월호 뿐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빠졌다, 사람이 잘못됐다 이러면 119 구조대원들이 하나같이 뛰어나와서 이거를 다 막고 한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 건물 하나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정말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죽어도 사체를 끝까지 찾아내고 사명감으로 알고 지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설미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놀라는 것 같고요. 이 5가지가 설미가 한국 와서 살면서 자꾸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일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겪으면서도 놀라게 되는 위대한 일들,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 오늘도 힘들겠지만 적적함 속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서 끝까지 코로나로 저희가 밀려내게 될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